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에서 연봉을 막 13만 불 이상 받는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우리 인터넷을 막 보다 보면은 미국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있고 뭐 블로그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소식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접하게 돼요. 근데 미국에서 막 이렇게 연봉이 13만 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인터넷 방송들을 한국에 계신 분이 많이 접하게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아니, 저는 이해는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지난 시간 영상에 이어서 사실 이어지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앞 영상을 안 보셨다면 앞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게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고액 연봉자들이 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켜봐 주시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상황을 뭐 그렇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죠.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시려고 뭐 인터넷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미국 생활비, 미국 대기업 입사, 미국 대기업 연봉 막 이런 키워드로 맨날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영상이든지 블로그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샬라샬라 막 하잖아요. 미국이 뭐 이렇습니다. 뭐 연봉이 뭐 13만 불 넘게 받아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막 이런 주제로 막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국말로 막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로 막 떠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 한국 정서에 굉장히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제가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학부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한 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미국에서 대기업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일하면서 미국인들과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미국인들도 있고 친구 미국인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정서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하고 종종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 다른 가정주부들과 만나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인으로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건너오면요, 결국엔 한인 사회에 속해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미국 문화는 아니에요. 미국 문화는 아니고 결국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봉 13만 불을 미국에서 받고 있고 대기업에 뭐 다니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이게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문화예요. 그게 그 한인 문화권에 계신 분이 이게 살기 힘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왜 먹고 살기 힘들다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이 영상 전에 프리 리퀘스트 있죠. 이 영상 전에 선행 영상 있죠. 바로 이 영상 앞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와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즌 3 아마 제 57화로 지금 이 영상이 나갈 건데, 이 앞 영상인 시즌 3 제 56화를 먼저 보고 와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떠들었던 게 괜히 떠든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순간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모든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미국 박사라는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석사 마치고 한국에서 박사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공부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박사할 정도면은 정말 참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박사 딴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참 대단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그걸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 아는데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왔던 박사 나왔던 그 학교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서 10위권에 박사를 나왔어요. 그런 학교에서 박사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의 박사라는 거를 꿈꾸는 여러분이 봤을 때 미국에서 박사 따는 사람들은 그냥 좀 멋있고 그냥 뭐 대단하고 그냥 나도 하고 싶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겪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 랭킹의 학교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교만해요. 왜 교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학부 때부터 공부 잘했던 사람, 어디 가서 뭐 그 학부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너 똑똑하다, 똑똑하다, 똑똑.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다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승리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막 깨다 보면 마지막 판에 끝판왕들 있잖아요. 그 끝판왕 뭐 엄청 큰 괴물들 그런 괴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나왔던 10위권의 학교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한 공부한다는 국가대표급의 잘 치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잘 치는 선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정말 교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1분도 섞는 게 괴로울 정도로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범죄 조직에 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뭐 살인, 강도, 강간한 사람들 보면 그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잔혹하고 그런 사이코패스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막 주변 사람이 아프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공부 이걸 향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건 마음이 울적하건 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상처받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자기 공부만 생각하는 이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일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뭐 거의 그 정도 그런 레벨로 이 미국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잔인하게 교만해요.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학원이란데 특히 이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면 너무 교만해서. 근데 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성향을 보면요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 올라온 미국인들하고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하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막 누가 공부하라고 압박을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문화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할 놈은 그냥 공부 안 하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래서 졸업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직종 있잖아요. 뭐 배관공이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수리공 뭐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마트에서 캐시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재밌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가 공부가 좋아서 그냥 그걸 인조이 하기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내국인들 중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기보다는요 그냥 공부 자체에 그냥 몰두돼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책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좀 여유롭게 공부라는 걸 좀 인조이 하면서
본인 전공책뿐만 아니라 그냥 소설책도 많이 보고 그냥 이렇게 엉뚱한 망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은 이 경쟁, 한국이라는 경쟁 사회 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거의 뭐 초등학교, 뭐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한국의 경쟁이라는 사회를 한번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 그 고등학교라는, 한국 고등학교라는 그 입시의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학교 안에서 또 스펙 경쟁, 그래서 학점 경쟁, 영어 점수 경쟁을 거기서 다 뚫고, 그 경쟁을 뚫고 승리한 끝판왕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 유학생들 그 관계들이 굉장히 그런 경쟁에 되게 민감하고, 이런 숫자 있잖아요. 겉으로 나타내는 숫자, 뭐 쟤네 학점이 몇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랭킹이 몇이냐.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줄곧 계속 10위권이라고 말하잖아요. 10위권이라고. 나 10위권에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10위권의 학교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분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10위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10등 안에 뭐 9등이나 8등이나 이 10등 안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등 밖을 말씀하시는 건 뭐 11등이나 12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봐요. 근데 참고로 이틀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이 질문하신 그 구독자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 구독자분 찔려하지 마세요. 그 구독자분 지금 당신 그분 말고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한테. 근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랭킹, 서로 순위, 등급 매기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요. 아시겠죠? 원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 가기 위해서 몇 등, 뭐 내신 몇 등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점, 모의고사 몇 점, 그 전국 몇 % 안, 뭐 이런 거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프레셔를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세대고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랭킹에 서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얘기하고 넘어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10위권이라고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냐면, 제가 박사 나온 학교 랭킹을요, 반올림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위권이란 말을 쓰고, 이 랭킹이 매년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우리 학교 8등이다 했다가 또 내년에는 우리 학교 13등이다 하면은 계속 말이 바뀌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반올림해서 그냥 10이라는 숫자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위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올해 몇 등 했습니다 우리 학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 신상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죠. 왜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전세계 랭킹 5위 안에 든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매스미디어의 기술면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를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바닥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전자공학회 IEEE나 미국 기계공학회 ASME에 자주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신상 알려지면 저는 사실 잃을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과도 일하고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하고도 같이 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에서 온갖 솔직한 얘기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가면 유튜버로 활동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막 저를 알려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는 이 진솔한 얘기들에서 여러분들이 베네핏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만족하시고요. 자, 계속 얘기해 보자면요. 그래서 다시 말하던 걸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한국의 컬처 안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미국의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끝판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에서 지는 거 싫어하고 항상 이기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그 잘나고 교만한 사람들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미국의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한인 유학생이라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진짜 세요. 그래서 자존심 서로 건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들이고, 본인이 걸어왔던 길에서 항상 최고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 언쟁에서 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자기가 늘 최고라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말 섞다 보면은 되게 금방 서로 이렇게 언쟁하게 되고 이렇게 쉽게 뭔가 싸우게 돼요. 왜냐면 서로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있는 기본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꿀린다고 생각되면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바로바로 액션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가 눌리거나 자존심이 눌렸을 때 그걸 바로바로 회복하려고 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걸어왔던 길 가운데서 알았던 사람들의 어떤 일화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참고로 뭐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은 아니었고 한 달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길 가운데서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을 3명이나 봤어요. 물론 고인이 되신 분한테는 좀 안타깝고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깨달음을 얻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을 3명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분은 박사과정 말년차에 이제 본인이 연구 성과를 좀 더 내고 많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던 분이셨어요. 특히 이분은 이제 교수가 되려고 이제 포닥자를 알아보면서 이제 논문의 어떤 개수를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논문과 개수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본인이 다녔던 학교보다 더 좋은 정말 세계 톱의 그런 대학교에 포닥으로 간 후에 이제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플랜을 짜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뭐 몇 년 앞서 졸업한 선배들이 뭐 다 좋은데 포닥 가고 그 후에 막 좋은데 교수 되고 미국 안에서 좋은 명문대에서 막 교수 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거에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 동기들이 또 동기라 하면 이제 같이 이제 박사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막 논문 개수도 많고 본인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그런 학술지에 막 논문을 내고 막 그러면서 그 후에 막 포닥도 훨씬 막 좋은 데서 제의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남과 막 비교하고 늘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 위해서 최고였고 항상 1등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이 미국 박사과정이라는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 모인 집단 안에서 그 끝판왕들만 모인 곳에서는 사실 여기서 다른 주위 동료들보다 더 잘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평타만 쳐도 잘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국가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평타만 쳐도 잘한 건데 여기서 또 잘하려고 막 하시다가 결국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쪽잠 자면서 하루에 막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자면서 계속 연구하고 하루 종일 랩에서 연구하고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논문 보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엔 과로사로 숨을 거두셨어요. 한국에서 고3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잠 줄여가면서 빡세게 공부하는 거를 되게 옳다고 막 그런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열 몇 살 젊었을 때는 세포가 왕성하게 자랄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하룻밤쯤 잠 안 자줘도 다음날 뭐 잠 한 번 자주면 괜찮은 나이예요. 근데 이 박사과정에 가는 나이는요 이제는 중년에 들어서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 나이 되도록 어렸을 때 그 습관 있잖아요. 막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습관대로 살면요 요절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어렸을 때 정말 그럴 때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사실 20대 후반부터 우리는 인간은요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부터 그 후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노화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30대. 그러니까 박사과정은 대부분 30대가 돼요. 그래서 이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박사과정 때 이런 한국에서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잠 줄이면 성공한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나이 먹고도 그 비질리의 생각을 이거를 저버리지 않으면요 요절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또 다른 형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맨날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잠 안 자고 맨날 랩에서 공부만 하다가 허리가 완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박사과정을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 어렸을 때 그 무조건 빡세게 공부하면 된다는 이 한국에서 배워온 이 비진리의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 그런 빡세게 뭔가 막 잠줄여가면서 성과 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나라는요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찍 자주시고 뇌를 아주 쾌적하게 관리해서 아주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사람이 여기서는 굉장히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의 미국인 친구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있었던 랩이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랩에 간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백인들만 있는 백인의 그런 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인 친구들조차도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 나왔던 학교를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어요. 백인 학교. 왜 그러냐면 백인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뭐 그렇게 불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랑 뭐 교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길 간 거죠. 그래서 뭐 랩에 들어갔는데 뭐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문화, 미국의 어떤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인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들에게서 그런 미국이란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간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랑 저는 되게 친했어요. 이들하고 항상 일단 첫 번째 친구하고는 제가 이 친구랑 이제 야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근데 저는 이제 10위권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친해져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이 친구가 미국에서 랭킹 2위 하는데 박사과정에 붙었대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랭킹 2위에 붙었으면 2위에 가야지 왜 10위권에 오냐고. 저 같으면요 랭킹 2위 붙었으면 2위 가요 무조건. 근데 미국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진짜 허풍치고 막 이렇게 뭐 본인 자존심 세우려고 뻥카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되게 솔직한 진솔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친해져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랭킹 2위 학교는 되게 그런 학교에서 리서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수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따라가려면 거기서는 정말 연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공부를 즐기고 싶고 자기는 공부하면서 또 자기의 삶, 즉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히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다녔던 학교 지역사회에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었어요. 이 아마추어 야구팀에는 그 학교 뭐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고 뭐 학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 그냥 동네 아저씨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아저씨들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냥 동네 아마추어 야구팀인데 이 지역사회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운영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아마추어 야구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야구 유니폼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딱 갖춰 입어요. 갖춰 입고 진짜 정말 야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관중석까지 있는 그런 야구장 딱 빌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경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진짜 옷 입은 거랑 심판까지 있어요. 심판도 딱 정확하게 심판복 입고 완전 프로야구처럼 딱 시작해요. 근데 실력은 그냥 동네 야구야. 막 던지면 막 방망이 헛질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되게 제대로 하는 야구팀인데 여기서 이 친구가 그 팀의 플레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서 이 동네 이 아마추어 야구를 즐기는 게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자기 연구도 즐기면서 이 야구 선수로서 아마 동네 야구 선수로서 이 삶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워크 앤 라이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10위권의 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야구팀에 저를 이제 보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그 경기가 열린다길래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정말 진짜 프로야구 경기처럼 그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이제 입장료를 내고, 입장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점심으로 햄버거랑 이 프렌치 프라이를 입장료에 포함이 됐어요.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야구 경기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배꼽 빠졌어요. 왜냐면 옷은 제대로 차려입고 막 심판까지 있는데 막 방망이 헛질하고 그 투수가 공 던지면은 막 포수가 못 잡고 막 그런 정말 동네 야구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쓰는 논문을 보면은 논문도 어떻겠어요. 논문도 이런 식이에요. 정말 그 연구 자체를 즐기면서, 그 연구가 정말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그냥 동네 학술지에 나가더라도 그 연구 하나하나가 그걸 되게 인조이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친구 논문을 읽으면요, 논문이 되게 재밌어요. 논문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랑 너무 대조되는 게, 이제 같이 유학 갔던 어떤 옆 랩에 한국인 형님이 계셨는데 맨날 밤늦게까지 막 논문 쓰시면서 막 SCI 논문 몇 편 써야 된다면서 막 그런 중압감에 막 시달리면서 잠을 못 이루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 때문에 저도 SCI 논문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그냥 좀 좋은 논문에 몇 편 있느냐를 그 지표로 나타내잖아요. 그걸 SCI 지수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인데, 실제로 이 SCI 논문 시스템으로 논문 점수를 매기고 서열하는 거는 한국이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중에 이제 교수하실 분들은, 혹은 연구소 이제 취업하실 분들은 SCI급 논문이 몇 개가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 랭킹 몇이냐, 그리고 SCI급 논문이 몇 편이냐 가지고 막 어떤 교수 임용이라든가 연구소 들어가는 게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랭킹 사회예요. 근데 제가 정작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SCI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보다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로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잘하는 교수가 논문 쓰는 데가 있으면 그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그냥 뭐랄까 존중해주고, 본인도 본인의 어떤 연구 성향이랑 가장 맞는 저널에 그냥 논문을 내는 거지, SCI급 몇 개 막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아요. 미국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뭐 박사 마치려면, 혹은 미국에서 뭐 좋은데 포닥 가려면, 혹은 미국에서 교수하려면, 혹은 미국에서 뭐 대기업이나 연구소 가려면 SCI급 논문이 몇 편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은 사실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연구하는 분야랑 맞는 분야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저는 SCI 논문 몇 편 쓰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별로 좋은 대답을 못 들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또 얘기해 드리자면요, 아까 말한 첫 번째 친구는 이제 야구 같이 하는 친구였고, 뭐 저는 이제 주로 관중이었고 그 친구는 플레이어였지만, 이 친구 야구 경기 보러 자주 갔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같이 골프를 쳤던 친구예요. 이 두 친구 다 우리 랩 동기들이에요. 같이 랩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두 번째 친구는 이제 같이 골프를 쳤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10위권의 학교가 되게 커가지고, 학교가 뭐 미국의 웬만한 주요 대학들은 풋볼팀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체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체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10위권의 학교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대가 그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대가 그 풋볼 경기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건 당연하고, 그리고 체대가 골프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도 개방을 하지만, 그 학교 안에 체대 선수들이 이제 그 골프 훈련할 때 그 학교 골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학교 골프 그 하는 그 수업이 별로 없는 그런 때에 그냥 학교 학생들에게
그 골프 레슨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골프 배우려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실 골프라는 거는 저는 한국에서 뭐 나랑 골프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골프장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그 골프 레슨을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공짜는 아니고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면 학생증을 보여주면은 100불만 내면은 그 한 학기 동안 그 학교 최대의 그 최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그 제대로 뭐랄까 골프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 잡는 법에서부터 스윙하는 법, 뭐 골프 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 강사가 그 프로 골퍼예요. 미국에 그 정식으로 등록된 프로 골퍼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좋은 기회예요. 100불만 내면 그 학기 동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불 내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미국 친구가 막 랩 애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런 거 있다,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 친구랑 그거를 그 골프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골프 레슨 다 끝나고 이제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다 배우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습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골프 치러 다녔어요. 근데 참고로 또 미국의 골프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의 골프장은 매우 싸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골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박사 다녔던 학교는요, 뭐 학교가 소유한 골프장도 그랬고 그냥 다른 그냥 일반 파블릭 골프장도 그랬고 한 30불에서 40불만 내면은 그 골프 한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근데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골프장들이 골프 가볍게 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9홀을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9홀이 뭐냐면 보통 이제 골프가 18홀이잖아요. 18개 홀을 다 뛰어야 한 경기잖아요. 근데 주말에 여는 9홀 코스는 그러니까 해프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해프 코스를 열고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주말에 9홀 경기를 뛰잖아요. 그러니까 해프 코스 9불이었어. 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0,000원? 그러면 이거 사실 뭐 당구장보다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9불짜리 그 9홀 코스를 이 친구랑 맨날 같이 갔었어요. 근데 참고로 또 이 한국 유학생들과 이 미국인들과의 골프 문화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한국인들은요 골프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명품으로 쫙 빼입어요. 그 골프 전문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모자에서부터 옷, 바지, 골프화, 그리고 명품 골프채까지 딱 갖춘 다음에 그리고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골프를 치면 되게 부담돼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하고 골프를 잘 안 치려고 했어요. 피했고 그냥 랩에 미국 친구들하고 하면요 되게 편한 게 그냥 반바지에다가 쪼리 신고 그냥 와요.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그 9홀에서 그냥 치면 돼요. 그리고 골프채도 명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브랜드나 그냥 중고로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뭐 채 하나에 한 뭐 10불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싼 채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치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과 그 미국인 친구들과 골프 칠 때 또 골프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골프 배울 때 자세부터 배워요. 자세가 완벽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세가 좀 이상하면은 항상 이제 지적을 받아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자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골프 배웠던 제 골프 강사가 미국 프로 골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뭐 테니스 칠 때도 자세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골프 칠 때도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세를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 프로 골프 할 때. 그런데 그 미국인 그 프로 골퍼 강사께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세에 너무 집착하지 말래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건 네가 그 골프를 인조이 하고 있느냐 그거래요. 네가 골프를 좋아하냐. 그래서 그 골프를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랩 친구랑 같이 골프 치러 가면은 그냥 면티 있잖아. 정말 편한 면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와가지고 싸구려 채 들고 그냥 정말 꼬맹이들처럼 재밌게 골프 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자세가 별로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랑 이 골프 치는 이 친구랑 항상 되게 그렇게 자유롭게 골프 치면서 되게 골프를 인조이 했어요. 그래서 골프는 저는
골프는 잘 치지 못했는데 골프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인생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골프 같이 쳤던 친구를 제가 항상 자유한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넌 자유한 영혼이 항상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말에 저랑 골프 칠 때 아니면은 대부분 뭐 하냐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에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대요. 그래서 주말에 너 뭐 했냐 물어보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그냥 고속도로로 나가. 그러다가 그냥 동쪽을 향해서 그냥 계속 달린대요.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냥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또 정처 없이 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부르릉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만끽한 것 같아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친구들이었어, 제 랩에. 그래서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정말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연구하다 보면 내가 SC에 놓으면 몇 편 썼냐, 뭐 졸업하고 뭐 랭킹 몇 위에 회사 가냐,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연구 자체를 인조하게 되면서 연구를 좋아하게 되고, 제가 과학이랑 수학, 물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저에게 수학이라는 거, 물리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토픽이었거든요. 늘 학업의 연장선이었고, 그거를 몇 점 더 맞기 위해, 수학 점수 몇 점 더 맞기 위해서 늘 스트레스 받고, 물리 점수 몇 점 더 맞기 위해서 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랩에서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랑 정말 재미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그 자유 낙하할 때 내가 이거를 톡 건들면은 그 최종 위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막 정말 자유롭게 디스커션 하면서 정말 재미로 막 그런 연구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정말 지냈었어요. 반면에 이제 한인 유학생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약간 공부를 인조해야 한다기보다는 그 공부에 느껴지는 그 중압감 있잖아요. 그거에 항상 눌려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분도 제가 공부하는 길에서 또 알게 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닥까지 하시다가 이제 교수 임용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려던 그 차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사로 너무 그 본인 연구 실적을 너무 많이 쌓으려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세 번째, 제가 이제 3명 봤다 그랬잖아요. 또 세 번째 분은 의대분이셨는데 한국 사람 말하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막 맨날 잠을 거의 막 못 자시면서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빵을 먹다가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밥 먹다가도 좋은데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먹다가 빵을 뭐랄까 공부하면서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배고파서 빵을 먹다가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래서 기도에 그 빵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충격적이었고, 제 그런 공부하는 길 위에서 제가 들었던 그 소식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경쟁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늘 톱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미국 친구들과의 이 영향력, 이 인터액션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계속 이제 좀 미국식으로 제가 어떤 공부라는 거를 정말 그걸 내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학문 자체를 인조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사실 첫 번째 방법처럼 공부에 막 집착하고 잠 줄여가면서 막 뭐 상위 랭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처럼 사는 거랑, 이렇게 공부를 인조이하면서 이렇게 삶을 변화할 때 저녁에 뭐 한 5시 이후에는 책 안 보고 내 삶을 인조이하고 주말에는 이제 편하게 쉬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면서 어떤 특정 과제 어떤 학문들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 이 태도들 있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오히려 제 연구가 더 뭔가 좋아지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오히려 더 연구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랩에서 친했던 그 두 친구들 지금 뭐 하냐면, 첫 번째 친구는 되게 세계적인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골프 같이 쳤던 친구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잘 됐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 막 랭킹에 집착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본인이 걸었던 길을 되게 인조이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지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인조이하면서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훨씬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얘기해보죠. 왜 미국에서 연봉 13만 불이 넘는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한국 사람들의 성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학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잡을 잡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학박사 정도 나와주고 미국의 톱티어 대기업 수준의 회사들이라면 연봉이 13만 불에서 14만 불 사이에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금액이면 세금 떼고 뭐 집값 빼더라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 대기업 취업, 뭐 미국 생활비, 뭐 혹은 미국에서 이민 뭐 이런 거 막 검색하면은 미국에서 막 고액 연봉 받으신다고 하면서 뭐 13만 불이 뭐예요? 뭐 20만 불로도 미국에서 힘들다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볼 거예요. 특히 한국어로 검색하면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고 막 반박하고 댓글 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뭐 미국에서 랭킹 1위의 박사고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표현할 때 저는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에 다니고 뭐 전 세계 랭킹 뭐 1위 하는 데에서 박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여요. 이런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연봉을 13만 불 받고도 되게 빠듯하게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한국 사람들 많이 다녀요.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서는요, 그 전체 부서원들의 15% 이상이 한국 사람으로 구성된 팀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제 일단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굳이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뭐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때문에 이제 아들을 사실 여기에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한국인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보내느라고 제가 요즘은 한국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한국인 유치원에 굳이 제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만났던 많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2세들과의 어떤 인터랙션 때문이에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저처럼 유학 온 사람들 말고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 많이 만나요.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이 뭐 그냥 가명 써서 얘기하자면 존 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리차드 리 뭐 다 가명인데 뭐 가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트 네임이 약간 이제 한국 사람 같으니까 이제 같이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말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뭐 제가 혹시 한국 분이세요? 막 그러면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계속 얘기하면 결국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그다음부터 so 뭐 하면서 내가 막 영어로 막 얘기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거의 완벽한 영어 발음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거의 얘기해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나의 가족, my family came from Kore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 가족이 한국에서 왔지, 나는 미국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을 한국인으로서 좀 정체성을 좀 주게 하고 싶고,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을 이제 으로 좀 이제 키워서 글로벌한 인재로 좀 키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살다 보면, 참고로 한국에서 요즘 막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낸다며.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한국에서.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영어는 그냥 배우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영어를 맨날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한국어를 까먹게 될까봐 제일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말을 다 까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간단한 표현밖에 못하고 그것마저도 발음이 안 좋은 이런 친구들처럼 나중에 결국 돼요, 미국에 살다 보면. 그래서 저는 한국어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국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하여튼 아들 때문에 다시 한국인들과 요즘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이제 제가, 저희 일가가 그래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딱 9시쯤에 이제 아들이랑 같이 집을 나서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고 9시쯤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하는데, 출근길에 이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이제 아들을 제가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는 출근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한국인 유치원 딱 도착하잖아요. 주차장에 이제 다른 이제 아빠들, 다른 엄마들이 이제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뭐 차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다 그냥 뭐 독일차, 뭐 스웨덴 차, 뭐 이탈리아 차, 뭐 이제부터 한국에서 봤던 그런 명차와 좀 급이 달라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뚜껑 열리는 차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3명이잖아요. 성인 가족이 3명, 뭐 엄마, 아빠,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뭐 이렇게 3명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3대가 필요해요. 뭐 미국은 워낙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식구라면 차가 4대가 필요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 기본적으로 자기 차가 이제 뭐 메인으로 집차가 있고, 뭐 가족 구성원마다 차가 있고, 그리고 요즘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 달려주는 그 자율주행하는 차 있잖아요. 그 전기 자동차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 가면은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차, 스웨덴차, 뭐 이탈리아 차, 뚜껑 열린 차, 그리고 뭐 서브카로 뭐 전기 자동차 다 하나씩 있어요. 전기 자동차 타고 오시는 날도 있고, 뭐 아주 차가 아주 화려해요. 근데 사실 거기 다니는 뭐 그 아들 다 그렇게 딸 그렇게 유치원 보내는 사람 나이 또래가 사실 다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다 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연봉 뭐 박사 마치고 뭐 13만 불 이상 받을 때, 초봉 수준으로 그렇게 받을 때도 저는 독일차 타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 차를 타고 있어요. 왜 일본 차를 타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고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해서 저는 일본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차가 있는데 제 와이프도 일본 차를 타고 있어요. 뭐 그래요. 뭐 근데 요즘 뭐 한국에서 일본 차 타면은 뭐 좀 눈치 준다며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미국 사람들 일본 차 많이 타요. 왜냐면 가성비가 훌륭하고 그 장고장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데 딱 보면은 박사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젊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봉 한 13만 불 받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독일차를 타고 나타나요. 근데 사실 연봉 13만 불로 미국에서 물론 많은 돈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연봉을 받으면 이제 미국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집세 때문이에요. 월세가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직장을 잡으면 집부터 사주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차부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차부터 막 독일차를 뽑아요. 남한테 일단 밖에 나가서 남과 만나면은 이제 좀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항상 독일차, 뭐 이탈리아 차, 뭐 스웨덴 차, 뭐 뚜껑 열리는 차, 뭐 서브카로 막 전기자동차 뽑아주고 막 이렇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과소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하면 인정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뭐 미국에서 13만 불 받아도 살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차 뭐 타는지 보세요. 차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도 독일차 별로 안 타요. 미국 사람들은요 보통 일본 차를 많이 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독일차 많이 뭐
타긴 하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독일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 실용적으로 그냥 일본 차 타고 장고장도 적고 뭐 가격대 성능비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 차를 많이 타주시고, 보통 이제 뭐 이탈리아 차, 독일 차, 뭐 이런 명차 뚜껑 열리는 거 타는 거는 보통 노후에 이제 좀 젊었을 때 돈 벌 만큼 벌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그때 독일 차, 뭐 이탈리아 차, 뚜껑 열리는 차, 스포츠카 그때 많이 타요.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 보면 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30대 때부터 막 그런 차를 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아도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 보여주게 사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무슨 차 타는지에 대해서 되게 이게 민감하고, 그거보다 좋은 차를 경쟁적으로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남한테 뭐랄까 랭킹에서 꿀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자녀 학비에 너무 많이 돈을 쓰세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미국 어느 지역을 가나 미국도 학군이 있거든요. 1학군, 제일 좋은 학군,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막 이렇게 학군이 있어요, 랭킹이 미국도. 근데 1학군에 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1학군은 보통 그 지역에 스쿨 텍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1학군 지역에 살면요 집세가 비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학군을 되게 고수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1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공립학교를 보내면 모르겠어요. 근데 공립학교를 넘어서서 막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립학교가 학비가 되게 비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의 공립학교만 사실 1학군도 필요 없어요. 2학군이나 3학군의 공립학교도 되게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1학군만 고수하는지 모르겠고요. 한국 사람들이 1학군 가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1학군에서도 공교육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사립학교,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녀 교육비로 지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학군 좋은데 있으면은 사실 학비가 너무 비싸고, 사실 1학군 꼭 갈 필요 없어요. 2학군, 3학군도 괜찮아요. 근데 2학군, 3학군 그런데 공립학교 보내면 학비 다 공짜거든요. 그럼 초중고등학교 다 공짜예요. 근데 꼭 1학군 같은데 최고학군에 이런데 사시면서 그런 데서 사립학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되게 비싸요. 대학교만큼 비싸요. 그런데 막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도요, 보면은 집에 너무 많은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13만 5천 불 정도 받을 때 샀던 집을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 영상 뒤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사실 그 정도 집이면은 한국 대비 정말 쾌적하고 넓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울렸던 이제 한인들, 다른 사람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어울렸던 한인들 있잖아요. 박사 마치고 미국에서 잡으신 분들, 그 커플들 다른 집 놀러 가면 우리 집이 제일 조그맸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정말 럭셔리해요. 그런 럭셔리한 집을 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십몇만 불 들어서 인테리어 새로 하시고 그러면서 되게 화려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도 돌아보면 남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 영상 뒤에 제가 예전에 샀던 집, 13만 불 받을 때 샀던 집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그 집 구매가가 35만 불 정도였어요. 35만 불 정도인데, 사실 그게 13만 불 연봉 받는 사람이 35만 불 정도도 사실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좀 넓은 집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저도 좀 사실 그때 오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박사 마치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보면요, 그거 2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집을 70만 불짜리 집을 사시는 분도 계셨고요. 60만 불짜리 집을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과소비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집 사이즈, 집에 TV 크기, 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모델, 이런 거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사는데,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과 어울리실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서로 비교하는 게 되게 심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 그걸 못 지키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실 쪼들리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박사 마친 지 6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에서 제 연봉은 25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부장급 엔지니어인데, 이제 다른 부장님들 있잖아요. 한인 부장님들 보면요, 연봉 다 저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다들 만나면은 돈 없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연봉이 뭐 30만 불이 넘어가도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연봉을 많이 버는 분이 계세요. 연봉 30만 불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참고로 그분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인 2세들하고 이제 자기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 문화가 워낙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뭐 그런 전형적인 한국 문화가 가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고등학생들도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분이 차를 사줬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차가 있는 게 어디예요? 근데 다른 이제 한인 2세 친구들은 다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는데, 자기만 그냥 일반적인 차라고 아빠한테 맨날 그런대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런데요. 아니 근데 진짜 연봉 30만 불을 버는데 아들한테 그게 들어야 될 소린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연봉 30만 불 받는 분인데 아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되게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에요,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남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남 보여주는 게 아닌 본인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모르면요, 연봉이 뭐 30만 불이 넘어가도 돈 없다 하고 돈 없다고 하는 방송 찍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되려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누가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기분만 나빠지지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미국에 넘어오셔서 미국에서 잡으시면요, 한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거 보면 한국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그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그리고 랭킹 매기는 그런 문화권에서,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거의 뭐 말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끊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